최근에 대한민국의 한 몇 년 사이에 너무 빨리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는 근무 환경 사람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 가지고 지금은 HR이 중요하다라는 걸 경영자들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HR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가야지만이 회사가 갖고 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영진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성장하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팟캐스트 H다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박병규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 오셨습니다. 경영 철학과 인생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조언으로 천만 직장인의 멘토로 불리고 계시는 KT의 신수정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부사장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신수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KT에서 전략 신사업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회사의 어떤 임원으로서가 아니라 일의 격, 또 커넥팅, 또 거인의 리더십 이런 책을 쓴 작가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사장님을 소개할 때 이제 천만 직장인의 멘토라는 호칭으로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호칭에 대해서 부사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의미를 좀 갖고 계시나요? 그 호칭은 우리 출판사에서 책 내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스스로 이 천만 직장인의 멘토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뭐라 그럴까요? 사명감 이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젊은 직장인들도 멘토를 원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많은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꼰대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뭔가 커넥터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사람과 또 우리 다양한 젊은 계층과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사명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의 격이라는 책을 보고 이제 부사장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부사장님께서 쓰신 책에 대한 주제들을 보면 인생과 이런 통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세요. 어떻게 인생과 이런 통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쓰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제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또 책을 읽은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봐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SNS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트위터라는 짧은 글을 쓰는 플랫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후에는 페이스북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전부터는 링크드인까지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는 일과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리더십과 경영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삶에 대한 부분 그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에 대한 부분을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했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성공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숙이라는 키워드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책을 쓰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좀 쓰고 가이드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과 커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방법론까지 제시하는 글을 써야겠다 해서 나온 게 그냥 커넥팅이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까지 뭔가 제시하는 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인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원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시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을 좀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어떤 뜻이 있었냐면은 내가 향후에 뭐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찍부터 저는 리더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첫 번째 이제 스타트업을 3명이 공동으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3명에서 시작해서 60명까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기업 계열의 한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직원이 한 50명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그런데 1000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 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회사 속에 내가 몸을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회사에 정착시키고 또 자신들이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회사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지만은 하고 그다음에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 HR의 모습 아니면 HR은 어떤 역할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정의나 이런 개념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제가 HR 맡은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뭐 명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직이라는 회사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초점이겠죠. 근데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결국 누가 하느냐는 거죠. 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자본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커다란 부분이 이제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의 방향, 성장, 목표 달성 이런 부분들을 훌륭하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파트너십하는 조직 그런 조직으로 저는 HR의 미션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사장님께 좀 얻고 싶은 통찰이 경영진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트너십을 해줄 수 있을까? 경영진 분들께서 저희에게 원하는 건 정확하게 무엇일까? HR이 좀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거나 같이 말씀드리면 좀 좋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부사장님께서 느끼셨을 때 HR이 이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HR이요 중요성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HR에 대해서 많은 경영자들이 하나의 펑션으로 본 적이 많아요. 회사에 엄청 필수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대한민국에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지금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주 52시간이라는 부분들도 들어왔죠.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이거는 커다란 격세지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근무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으로 업종의 경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산업 간의 경계들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대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너무 빨리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는 계층들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회사도 비슷해요. 근무 환경, 사람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HR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경영자들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HR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런 역할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경영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가야지만이 회사가 갖고 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영진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충분히 경영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부사장님께서도 리더의 역할을 맨 처음 하셨을 때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셨을 텐데 목표랑 방향을 잡는 게 참 어렵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팁이나 아니면 좀 현재 목표 같은 거 잡으실 땐 어떻게 잡으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목표를 잡는 게 뭐 어려운 것보다도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사도 보면은 목표가 없는 회사가 없잖아요. 조직의 목표는 물론 좀 어렵겠지만 회사의 목표와 온라인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이 이슈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정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목표가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리더십 교육할 때 그런 거를 해요. 자, 팀장님 조직이 10명이 있다면은 10명한테 내가 물어보겠다. 올해의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 10명이 비슷하게 얘기하면 그 팀은 굉장히 파워풀한 팀이에요. 근데 10명이 다 다르게 얘기하거나 대부분 모르면은 힘이 없는 조직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데 막상 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개개인은요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대부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성원이 모두가 우리 회사가 가는 방향은 이거야, 팀이 가야 되는 방향은 이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음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0명의 팀원이 아니라 몇백 명의 팀원, 아니면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접근하고 소통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먼저 소규모의 조직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왜 공유가 어려우냐 하면은 첫 번째는 너무 목표가 많으면 공유가 어려워요. 목표는 심플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많아야 3가지. 그래서 목표를 심플하게 한다. 두 번째는 처음에 모든 전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겠죠. 만약에 팀을 만든다면 10명밖에 안 되니까 10명이 모이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회사라고 해도 몇백 명이 된다고 해도 오프라인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리마인드를 계속 하려면은 뭐냐면은 그 목표에 얼라인된 일들의 진행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미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목표와 나의 일이 얼라인돼서 나가는 것이 성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미팅을 하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 목표에 대해서 일치화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되는 거죠. 본인의 일과 연결시켜서 소통하는 방식들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R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려면 리더분들과 자주 대면하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구성원들한테 또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부사장님이 바쁘면 HR이 그걸 대신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HR이 부사장님께 계속 이런 과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참 저한테는 딜레마 같은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2가지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리더가 그런 프로세스들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이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생각외로 그런 과정들을 능숙하게 못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IT 기업,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의 큰 이슈가 뭐냐면은 팀장은 뭘 해야 되는지, 임원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배워보지도 않고 갑자기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현재 일을 너무너무 잘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너무너무 잘해. 영업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네가 한번 팀장 해봐. 임원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내가 조직을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혼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됐어요. 근데 리더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을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는 혼자서 일을 잘하는 것과 되게 달라요. 네. 그러면 HR의 역할이 뭐냐? HR이 그런 리더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럼 목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거를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HR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HR은 비즈니스 리더의 파트너가 된다는 거는 비즈니스 리더의 상황에 따라서 역할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리더에게는 우리가 서포트만 하면 돼. 이 리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리딩을 해야 돼.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에 맞게, 그 비즈니스에 맞게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하는 게 HR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